최근 일본에서는 K-뷰티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가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전통적인 화장품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한 것이죠. 일본의 유튜브와 SNS상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여러 곳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한국의 화장품 트렌드를 소개하고 서로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국 화장품 태그로 검색하면 화장품에 대한 후기 게시물과 추천 영상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한국인과 연결하고 싶다, 한국인이 되고 싶다 등의 태그가 수만 단위로 투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 Q10 재팬이 집계한 가장 많이 팔린 화장품 베스트 20에는 한국 제품 14개가 랭크에 들 정도로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이 주목받고 있는 K-뷰티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지 인기를 바탕으로 K-뷰티 수입이 일본에서 상승세를 기록하며 한국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진출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국 화장품 수입액 비중은 23.4%로 일본에서 30년간 가까이 화장품 수입액 1위를 지켜온 프랑스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 수입국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화장품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K-뷰티 브랜드의 활약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높아지기까지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화장품 메이커 아모레퍼시픽은 일본 진출로부터 8년 만인 2014년에 고가 브랜드의 판매 부진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프랑스, 미국, 태국 등에 크게 못 미치며 부침을 겪기도 했던 것이죠.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에 대해 일본은 시세이도나 SK2와 같은 현지 브랜드의 지위가 높고 자국의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 메이커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여겨져 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장품은 이제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닌 하나의 한류 문화로 일본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MZ세대를 대상으로 벌인 가장 선호하는 한국 컨텐츠 조사에서 1위는 아이돌, 2위에는 드라마, 3위는 화장품, 그 다음은 푸드 순으로 K-팝과 한식, 컨텐츠와 더불어 한국 화장품도 하나의 한류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의 선전이 이루어졌을까요? 현지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 대해 여러 곳에서 다루었는데요. 프랑스도 추월한 K-뷰티, 일본인의 피부에 완벽히 녹아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자체 제품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면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성분을 추가하거나 디자인 개발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을 하며 결과적으로 눈길을 끄는 제품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설문조사 플랫폼 테스티는 한국 화장품 구입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는 44.2%로 발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기대한 만큼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에 샀다고 답한 것이죠. 그 다음 이유로는 평판이 좋아서 입소문이 좋기 때문에 구입했다는 이유가 35.4%로 2위를 차지하였고, 세 번째 이유는 화장품의 외적인 패키징의 디자인이 좋아서가 32.8%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까지 제품 경쟁력이 뒷받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제품들은 일본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신제품 출시가 많은 편인데, 유행에 민감한 10대, 20대 사이에선 한국 트렌드 아이템이라는 입소문도 구입을 좌우하는 포인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테스티에서 연령대별 한국 화장품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대가 72.9%로 사용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61.7%, 30대는 51.2%로 유행에 민감한 낮은 연령대가 우리 화장품을 비교적 더 선호하고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과거에는 틴트, 마스크 등 특정 제품군만 팔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면 유형에 상관없이 일본에서도 구매로 이어지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산 화장품의 판매량 증가가 제품 경쟁력 덕분만은 아니라고 평합니다. 일본에도 퍼지고 있는 한류 열풍이 매출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화장품 전문 회사 모노톡스 재팬의 기시가즈의 전문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 여파로 한국산 화장품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다 보니 소비도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해 일본 내 전 연령층에 걸쳐 고조된 관심이 자연스레 한국산 화장품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요미우리 등 주류 매체는 일본 내 한류를 시기별로 나누었는데요.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의 흥행을 매개로 나타난 현상을 4차 한류로 규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선정되는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신조어 후보에 4차 한류 붐이 오르기도 한 것이죠. L&P 코스메틱 일본 사무소장은 한국 제품을 찾는 10, 20대는 양국 간 갈등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K-컨텐츠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할 정도라며 사회 이슈와 무관하게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에서 한국 뷰티 브랜드의 성장에 한류 열풍이 기인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2011년경 동방신기와 카라 등 한류 붐이 불었던 시기에도 K-뷰티는 주목을 받기는 했으나 지금과는 양상이 달랐던 것이죠. 예전에는 일본 사업을 재개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특정 마니아층에 한정적으로 인기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10에서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브랜드까지 함께 일본 유통 채널에 입점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팝업 스토어 운영 등 브랜딩을 통한 인지도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것이죠. 일본에서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에 비해 온라인 판매와 SNS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 매우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층의 입소문과 SNS에서의 확산력이 한국 화장품 붐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 영상에서는 한국의 화장품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색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톤의 화장품을 선호하는지, 한국에 가면 사야 할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빠져있는 한국 드라마로도 자연스레 주제를 옮기기도 합니다. 韓国ドラマか韓国バラエティみたいなのあります。あるじゃん、あるじゃん。うっとだよ。トン作っちゃう。ラミン。天才肌。まあそれがでも今なんか1位とか2位とかに入ってた気が。めっちゃ面白い。めっちゃ面白い。めっちゃ面白い。会った時に挨拶あるんですよね。うっとだよ、うっとだよ。トン作っちゃう。ラミン。 이렇듯 한국 문화의 다방면으로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한 출연자는 더 나아가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다는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역시 유효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화장품을 리뷰할 때 영상에 일본어 자막을 달기 시작하면서 한국 내 화장품 트렌드를 궁금해하는 일본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일본 내 미발매 제품임에도 구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의 문화나 뷰티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레 정착이 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한 일본 화장품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국 제품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브랜드로 여겨 낯설어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라며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소매점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화장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딱히 한국 화장품이라는 인식 없이 구입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가령 일본에서 인기 있는 VT 시트팩은 2022년 베스트셀러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입소문이 괜찮아서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화장품이었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VT 코스메틱으로 검색하면 VT 코스메틱이 한국 브랜드인지 묻는 질문이 상단에 뜨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 뷰티 브랜드는 일본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고 이러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항 중인 일본 시장 공략이 단기로 끝나는 것을 업계 관계자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4위로 떨어진 K-뷰티의 고전 원인 중 하나로 혁신적인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 부재로 분석되고 있는 와중 일본 시장에서도 추가 성장 동력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산 화장품이 일본에서 10대, 20대의 전유물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고급 브랜드로서 인식되고 있진 못하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화장품 관계자는 일본 중년층 이상을 타겟팅한 고급 라인이 소개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정착하진 못했다라며 그 이후로 한국산 화장품은 젊은 층을 위한 가성비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비교적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계자는 한국산 고급 화장품이 일본의 중년층 이상에 더욱 어필하기 위해서는 품질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매력이 크고 유행보다 품질에 민감한 중년층 이상의 소비자에게 있어선 품질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추가 성장 동력을 짚었습니다. 2022년 국가별 수출 실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년과 2021년 세계 3위에서 한 단계 내려왔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은 아직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 정부의 화장품 규제 강화 등으로 자국 제품 선호 추세가 강해지며
한국 화장품은 현지에서 그 위상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한국 화장품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이제 이러한 노력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일본 시장과 동남아시아에서 채우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화장품 수출이 일본을 비롯한 세계로 더욱 활성화되어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에 목매지 않게 되길 바라며 우들소의 이번 소식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